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새로운 시한을 제시했고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필수 조건 충족을 전제로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제 종전이 임박한 걸까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두 분과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What is the plan to bring them back down?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I think with 2 or 3 weeks, Not 3 weeks. If it is we'll 3 leave weeks, because then it there's would no be reason for us to do this. Look. 네, 그동안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간다, 아니면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종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한을 제시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 달 동안 스튜디오 나오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네.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아주 편한 모습을 보니까 종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곧 전쟁 끝난다라고 얘기한 게 12번이랍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혹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5일을 다시 연기하고 10일을 연기한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오전 9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6주 되는 날이 4월 10일, 그리고 이제 5주 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 이제 4월 10일이 되고 6주 되는 날이 아마 4월 17일 정도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6주 되는 날이 4월 10일이고요. 예. 7주 되는 날이 4월 17일인데 2, 3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메네이가 이제 죽고 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무슨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배 기간인가 예. 애도 기간. 그 기간이 40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날짜가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최초에 얘기했던 4 내지 6주라고 하는 그 6주에 이제 걸리기도 하고 10일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하메네이의 애도 기간 40일에 걸리기도 해서 이번에는 진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이 12번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양측의 소년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저희 앞서 들어본 대로 유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 문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좀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2번 그 이상의 이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시장에 유의미한 임팩트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또 거짓말하고 내일 가면 또 다른 어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종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입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신뢰를 잃었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쟁을 끝나기 위한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기보다는 네. 이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그러한 종전 의향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란 또한 적대 행위가 중단된다면 얼마든지 종전에 나설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입보다는 이란 당국자의 입에 국제사회가 더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더 이상 미국이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봐야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중동 지역에 미국의 해병 원정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대 전력들이 지금 집결을 하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지상 작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역시 지상 작전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이런저런 작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또 방책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심지어 그러한 계획을 장대한 분노 작전 시작할 때도 사실 엔스로픽사의 클로드로스 한번 이걸 시뮬레이션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상 작전도 충분히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겠죠. 이제 작전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들, 이란을 둘러싼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
지형 기상, 특히 이제 시간 변수들을 다 돌려놓고 2단계 작전인 이 지상 작전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그리고 얻어질 수 있는 실익보다는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내부적인 정치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쯤에서 더 이상 전쟁이 길어지고 정말 어떤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뭐 루비오 국무장관도 결승선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전을 암시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백악관에서 또 그 대변인이 SNS에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다라고 속보로 저희도 이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그러면 종전 선언을 확실하게 할 것이냐, 뭐 아니면은 앞으로의 종전에 대한 뭐 계획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화자찬으로 끝날 것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종전 선언은 안 할 거고요. 아마 승리 선언은 할 겁니다. 승리 선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승리한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다 파괴했다. 네. 그리고 해 공군력을 완전히 없앴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방공망도 다 없앴고 지휘통신 체계도 다 없앴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이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핵능력, 그것도 이제 다 차단을 했다. 아마 그런 것 위주로 아마 쭉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희생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시하면서 이란이 얼마나 이제 초토화되었는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설령 봉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떠나겠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두진호 박사는 먹튀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필요하면은 유럽 국가나 중국이나 일본이 뭐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알아서 너희들이 원유를 가져가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섭섭함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나토를 향한 경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어려웠을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는 나는 항상 도와줬는데 예. 어떻게 내가 어려웠을 때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느냐, 정말 내가 나토에 계속 잔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미국인을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내 연설이니까 네. 그걸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종전이 되면 급격하게 유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타겟은 쿠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좀 뭐 연설문을 미리 보신 것 같아요. 네, 예상되는 그 좀 미리 뺐습니다. 예, 연설 내용을 지금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예. 내일 그 연설 내용을 토대로 국제사회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앞서 그 센터장님께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에 오히려 국제사회가 더 반응을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5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한 가지는 적에 의한 침략 및 암살 작전, 그러니까 참수 작전을 완전하게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고, 네 번째는 저항의 축을 포함해서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종식하는 것, 다섯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5가지 다 따져보면 일부는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도저히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도 하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드러내고 또 지난 30여일이 걸친 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동맹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자화자찬하겠지만 이란이 제안한 이 5가지 요구안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비록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일시적인 휴전이든 혹은 종전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적대 행위나 그런 의도가 제거가 되고
이해 당사자 간에 이제 그것들이 새로운 어떤 협정으로서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좀 기대하기엔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예. 아마 일시적인 휴전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에 임박한 핵 위협은 지금 최근에도 뭐 이스파한을 계속 벙커버스터나 예. 제이담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정쟁의 어떤 명분,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이 전쟁의 목적, 전쟁의 목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하는 여타 동맹이나 유사 입장국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이 모습이 물론 그간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작전을 위한 미국의 어떤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중요한 전쟁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서 들어가고 또 정글과 같은 이런 국제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미국이 안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내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내일 그 내용 이후에 뭐 종전을 위한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할 때 대화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 쪽에서는 지금 외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뭐 공식적인 협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위코프 특사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받고 있다라고는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메시지를 받는 거지 협상은 아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밑에서 뭔가 오고 가고 있는 건 맞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란도 사실상 더 이상 지금처럼 벙커버스터나 제이담으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네. 정말 남아있는 그 여력까지도 다 괴멸적인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굴뚝같이 있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가 중요하긴 한데 네. 아까 김열수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맥락에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겉으로는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승리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예. 또 이란 당국에서도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제가 생각할 땐 제3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조력을 받아서 일종의 미국의 메시지를 지금 이란에 이렇게 좀 전달이 되고 이란이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내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 자체가 긴장 완화를 위한 일종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예. 이란도 그것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아마 내일 담화 이후에 지금까지는 물밑 협상이었고 그리고 이란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협상의 주도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작전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시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 당국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일정 부분의 협상력은 이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과 미국의 네.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제 물밑 협상이 아닌 본격적인 정치적 협상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신의 SNS에 이란의 이스파한 탄약고를 공습하는 화면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하 100m 깊이까지 침투 가능한 900kg급 벙커버스터 폭탄이 사용이 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벙커버스터는 공중에서 이렇게 투하한 뒤에 지하 깊은 곳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관톡 폭탄입니다. 최대 지하 100m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난해 미국이 이란 포드로 기지를 폭격할 때도 초강력 벙커버스터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면요. 13.6톤급 GBU-57 폭탄이 지하 8, 90m까지 관통해서 들어간 뒤에 지하에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당시 벙커버스터 투하를 위한 공중 전력으로는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죠. B2 폭격기 6대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 공습은 결국에는 이 고농축 우라늄을 정밀 겨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 공습 자체가
미국이 종전을 위한 명분을 좀 확보하는 그런 공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그렇죠. 보십니까? 그런 그 명분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사실상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12일 전쟁을 할 때는 이스파한, 나탄즈 그리고 이제 이 포르도 이 세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파운드짜리 13.6톤짜리 인재가 떨어졌고요. 어제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한 것은 13.6톤짜리가 아니고요. 아마 2,000 파운드짜리인 것 같습니다. 예. 907kg짜리가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60% 농축된 450kg의 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한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했다라기보다는 핵 능력을 완전히 차단했다라고 이제 승리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핵 능력을 차단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근에 한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제 한 이 공격하고 두 개를 합쳐 보면은 이제 그게 이게 핵 능력 차단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엊그제 이제 이렇게 공습한 데가 바로 부세르라고 하는 예. 그 이란의 원전, 예. 그다음에 중수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라늄 가공 시설, 그다음에 제강 시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때리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미국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60% 농축된 450kg의 형방은 모르나 이 표현은 안 하겠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존심이 강한 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이제 우리는 벌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차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목표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드론 공격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 쿠웨이트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란이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같은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지도부에 대한 추가 암살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가 붙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한까지 정확하게 밝혀가면서 예고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는 아니고요. 우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앞에만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도 이란의 지도부가 이렇게 단일 대우를 구성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완전히 종전 쪽으로 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핵명수비대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딴 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분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전쟁이 시작돼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여기 이란 핵명수비대에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의 IT 산업 기지하고 AI 산업 그 기업들을 갖다가 예. 공격을 하겠다고 그랬고 실제로 그때 공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큰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뭐 이런 거 테슬라도 포함해 가지고 있고, 예. 18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뭐 암살이 있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런 뜻이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요, 만일에 이제 뭔가 잘못되면 이게 단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타격을 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에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테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상 협상 국면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말은 이제 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고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지금 미국 국적의 여성 기자가 이라크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라크여서 아마
설마 이제 친이란 민병대 소행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되는 상황인데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인데요. 네.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가 이제 납치한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예. 상황이고 아마 이쯤 되면 이미 미 정보기관 FBI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거점에서 움직여서 이 납치된 미국 국민을 좀 이렇게 석방하기 위한 정치적 교섭이 외교적 교섭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납치된 사례가 처음 이제 언론에 좀 공개가 된 것인데 네.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 협상 국면이 본격화하게 되면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며칠 이내에 이란과 합의에 실패하면 더 강한 타격에 나설 거라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Out of CENTCOM, our strikes are damaging the morale of the Iranian military, leading to widespread desertions, key personnel shortages, and causing frustrations amongst senior leaders. But I didn't mean it flippantly when I said, in the meantime, we'll negotiate with bombs. And so we'll continue. We're working hand in hand, but the primary effort is a deal. We want that deal to be accomplished if at all possible. If not, then we're prepared to continue. 폭탄으로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고 하면서 이란 내에서 그 대규모 탈영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서 이제 그 이란 지도부에 뭔가 이게 좀 일사불란한 그런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밑에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민심들의 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게 혹시 이제 중동 지역을 연구하시거나 또는 중동 지역에 또 국적을 가신 분이 제 얘기를 듣고 좀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2003년도 이라크 전쟁 했을 때요, 그때 이제 폭격을 하고 공습을 하고 거의 이제 동시에 이 지상군이 들어갔거든요. 이라크군은 온통 그냥 스스로 붙잡혔어요. 탈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보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거 보면은 뭐 머리띠 두르고 그냥 손 들고 뭐 난리치고 막 결상전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사실상 뭐 7천 명의 그런 군인들이 이미 이제 그쪽 쪽으로 가 있고 10,000명이 더 오니 안 오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이라크 혁명수비대도 그렇고 이라크 정규군들도 그렇고 이란 죄송합니다. 이란이 그러면은 이거 미국이 우리 진짜 공격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여기 지키는 것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살 길 찾자라고 도망가는 게 나은 거냐? 이라크 전때 있었던 그 이라크 군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여기 이란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봐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요,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이제 공개된 영상입니다. 하르그 섬을 가득 메운 군인들의 모습인데 이 영상에는요, 여군뿐 아니라 또 조금 전에 아마 이제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됐었는데 어린 아이까지 포함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일부 인원은 결사항전이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이제 사열에 참여를 했고요. 또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는 미국인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영상이 지금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란 내에서는 이 정도의 결속력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제작된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결사항전의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실제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를 포함해서 이란이 동원할 수 있는 지상군 명령은 대략 한 뭐 40만, 많게는 60만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저 영상이 과연 실제 저렇게 병력들을 다 세워놓고 촬영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이란 측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현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겠죠. 인지전을 엄청나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혹은 무엇이 진짜 허위조작 정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란도 질적 양적으로 인지전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저 영상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걸 바라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르그 섬에 대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점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어쨌든 비록 하메네이가 제거가 되고 혹은 하메네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스타파가 추대는 되었지만 네. 사실상 지금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잖아요. 예, 예. 신비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여타 이유들로 인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어쨌든 지휘 체계를 끌어가야 되고 여전히 이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란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줌으로써 국내적인 어떤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사항전을 좀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 지상작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전히 많은 고민이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은 지상작전을 하지 않는 걸로 뭐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런 영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란 내부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 국내에 대한 효과도 있다. 그래서 반전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무스타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뭐 러시아에 수술을 받으러 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무스타바가 이란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직접 그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른 대사들을 입을 통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본다면 무스타바는 일단 이란에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 이란 러시아 대사의 발언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언론 인용을 해서 모스타파는 모스크바가 아니고 이란 모처에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또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분명한 것은 정황상 모스타파는 생존해 있구나 정도 저희들이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생존해 있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역시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신변에 대한 위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나오는 족족 그 모스타파가 있거나 혹은 이란의 전쟁 지도부 주요 인사가 있는 곳마다 그 표적이 식별이 되어서 그 표적에 대해서 사실은 수분 혹은 수시간 내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참수 작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모스타바가 되었건 혹은 모스타파 뒤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되었건 더 이상 전쟁 지도부의 누군가가 이렇게 참수 작전을 통해서 제거가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지휘체계도 붕괴될 우려가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일 대우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어떤 정치적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네. 신변의 안전을 유지한 가운데 일시 휴전 혹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정치적 협상 국면이 이제 또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국면에서 모스타파가 나오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 실익이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네. 네, 자 언제쯤 모스타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각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Problem with the strait, a guy can take a mine, drop it in the water, and say, oh, it's unsafe. It's not like you're taking out an army or you're taking out a country.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자, 이제 와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동맹국들을 향한 뒤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뒤끝이 장렬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 기뢰는 미국이 우려했던 것만큼 설치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조선들이 기뢰에 의한 피해 없이 지금 이제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10척 빠졌고 20척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기뢰 문제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만일 이렇게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서로의 이제 공격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란으로 봐서는 이제 기뢰를 더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깔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통과만 시켜주면 기뢰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봉쇄하고 관계없이 자기는 빠지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이제 하는 데가 결국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두 번째고 일본이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순서죠. 거기서 네. 이제 통행량을 보면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책임을 져라고 그러는데 결국 여기에 유럽 국가들도 같이 이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란으로 봐서도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개별 국가하고 협상을 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방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개방하기에는 조금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입었던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저게 뭐 돈이 10원, 20원 들 건 아니잖아요. 예. 엄청나게 들어야 되는데 당장 그거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기름 팔아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통과할 때마다 돈 좀 받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방안을 이제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안은 국제법적으로 다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공해와 공해 상해를 연결하는 자연상해 해협에 대해서는 이거 무해 통항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큰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3월 11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한 이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건데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해 통항권이 있다. 예. 만일 여기를 통과하는 이 민간 선박에 대해서 그것이 유조선이든 상선이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 만일 이 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추가 조치가 되면 아마 미국을 뺀 연합함대가 구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연합함대의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하고 또 인도하고 태국하고 파키스탄 이런 배들은 좀 편안하게 이제 빠져나오는 네. 것 예.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국가들도 협상을 통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단 여기에서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빠져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일단 휴전 협상으로 그러니까 협상 국면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 예. 이게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풀리지 않겠는가. 협상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다시 이게 긴장이 고조되면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큰 흐름은 그런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인 6월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우리가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화자찬을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쟁 목표에 대한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정치 지도자들 전쟁 지도부의 인식이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었죠. 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전후 사정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교감을 합니다. 이미 네, 교감이 했다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좀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틀에서 네타냐후 총리도 좀 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전쟁 명분에 대한 확실한 군사적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미국과 함께 포위하는 사자 작전을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성과와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왜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타격시켰고 그래서 임박한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도 어느 정도 동결시켰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공장들,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 다 파괴시켰고 사실상 하메네이 신정체제의 정권 기반도 무력화시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미리 네. 자화자찬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수뇌부 제거, 참수작전 이런 것들 통해서 이란이 앞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 평화를 이렇게 지금처럼 교란시킬 능력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포위하는 사작전은 정당했고 또 그 과정에서 희생한 이스라엘 군의 그것은 숭고한 사명이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을 거고요. 네. 가급적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은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보수 강경 우파에 더더욱
호소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심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이번 승리는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문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